춘천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다. 쌈 싸 먹어도 볶아 먹어도 맛있는 닭갈비, 가요 소양강 처녀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소양강, 애인과 자전거 타기 좋은 남이섬. 물론 지금은 사라진 이곳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 춘천하면 소림사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춘천에 웬 소림사? 그건 춘천에 위치한 라비에벨 관광단지 안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 중국 복합문화타운은 120만 제곱미터 광활한 땅에 중국 전통거리, 소림사 분원, 중국 전통정원 등을 갖춘 중국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지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무려 6천억 원,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본래 차이나타운이란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외국에 만들어진 집단 정착지를 일컫는 말 아니었던가? 이런 차이나타운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명소가 된 거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관광지가 아닌데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만든다고 관광객들이 올까? 더구나 더 근본적인 의문은 도대체 왜 한국 관광단지에 중국 문화를 알리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하냐는 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춘천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유튜브 댓글로 강원도에 왜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우선 어쩌다 정부가 지정한 관광단지 안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이 들어서게 된 건지부터 알아보자. 역사는 11년 전 라비에벨 관광단지 개발이 시작됐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비에벨 관광단지는 지난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 AML&D가 춘천과 홍천 일대 500만 제곱미터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강원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본래 이름도 라비에벨이 아닌 무릉도원 관광단지였고 골프장과 숙박시설, 한옥마을, 생태공원, 수목원 등이 들어서기로 계획됐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1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사업자인 AML&D가 작은 난에 시달렸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됐다. 무릉도원 관광단지는 공정률 26%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관광단지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코오롱글로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 사업을 떠안았다. 이때 이름도 지금의 라비에벨로 바뀌게 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부랴부랴 사업성이 좋은 골프장부터 우선 완공했지만 재무구조가 악화돼 당초 계획했던 한옥호텔과 한옥전시관, 명품 아울렛, 유기농 체험농장 등의 시설물들은 짓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2017년 서류상으로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해였지만 골프장 말고는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중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라비에벨 관광단지 안에 유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 춘천에 숙박형 휴양지를 조성한다거나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당초 개발 방향은 청사진으로만 남았다. 결국 코오롱글로벌 측은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고 지자체는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코오롱글로벌과 강원도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포털 사이트 인민망 등과 손잡고 라비에벨 관광단지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해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 11년 만에 한옥호텔이 중국 전통가옥으로 바뀌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현재 인민일보, 인민망과 코오롱글로벌 등 관계사들은 중국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 특수목적법인이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의미한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전략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홍보 활동에 들어가 내년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게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다 실패한 민관 입장에서 중국 복합문화타운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착공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강원도 관광에도 기여를 하고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제공도 될 수 있고 지역 농산물들 같은 경우 활용이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죠. 나중에 뭐 필요하면 그런 거는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왜 하필이면 중국 문화냐는 거다. 아무리 민간주도 사업이라지만 한국 땅에 중국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개념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중국 복합문화타운 공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황. 강원도 측은 중국 복합문화타운과 차이나타운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란 입장이다. 기존에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뭐 인천의 차이나타운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림동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보세요. 그런데 코오롱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건 뭐냐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서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장소지 생활터전이 아니에요. 서로 좋은 문화를 알리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 웽이 정보공개
공개 청구를 통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복합문화타운에는 중국 테마시설뿐만 아니라 한국 테마시설과 한중 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시설도 들어선다. 강원도는 중국 복합문화타운이라는 사업 명칭이 기존의 차이나타운을 연상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판단, 이름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호롱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차이나타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확인도 없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희한테 항의하고 막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전달을 했어요. 네이밍을 잘 줘야지 이 네이밍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오해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많다. 그러면 네이밍 변경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지만 이름만 문제인 걸까? 오히려 중국 복합문화타운이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달라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을 거란 비판도 나온다. 중국 이민자들이 외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차이나타운과 인공적으로 조성한 중국 문화 체험 공간은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투자는 들어온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근데 이를테면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그게 생활관광, 중국의 생활 문화를 접하는 관광 단지로 확대되는 게 실은 더 바람직하죠. 지금같이 조성된다면 이제 중국 문화 테마파크 같은 그렇게 조성이 될 텐데 인위성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작용할지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엄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지난해 12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중국 복합문화타운 론칭식에선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1대1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실크로드 구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육상과 바닷길을 잇는 작업이다. 차이나파워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도로와 철길을 놓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를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복합문화타운 또한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민간 주도이지만 저쪽은 중국 공산당의 부속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같은 사업을 두고 양쪽이 동상이몽하는 모양새인데 우리는 경제 활성화에만 매달려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염소가 왜 악마의 상징이 된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